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색다른 기업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스타트업 100을 선정해서 관련된 기업을 벤처 중기부가 하나씩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핵심 센서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요. 워터핀의 박영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이랑 같이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워터핀 박용석 대표입니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워터핀은 네. 해양 환경, 수환경 및 이제 관련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좀 네네. 스마트하게 네네. 좀 센싱을 해서 저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 센서 기업입니다. 네. 네. 지금 기업 소개하실 때 네. 기업명을 워터핀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네. 대충은 알겠습니다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워터핀이라고 왜 이렇게 브랜드명을 지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R&D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네네. 이렇게 개인이나 이제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네. 저 물고기 지느러미가 영어로 이제 fin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뭐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각 역할이랑 그 모양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아서 기업명을 워터핀으로 좀 정했습니다. 선박 평형수가 뭔지 이런 걸 좀 시청자한테 설명해 주시죠. 네네. 물 위에 네네. 떠 있는 그 국그릇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그릇이 있는데 파도가 칠 때 그 안에 빈 그 국그릇이라고 그러면 많이 요동을 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덜 흔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물을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배 안으로 물을 끌어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일반 바닷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생물들이 네.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해역과 이동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력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2004년에 저희가 네네. 제가 이제 그 처음 선박평수 시스템을 세계 두 번째 사업화로 해서 인증을 총괄을 했었는데요. 네네. 예, 그때 전기분해 시스템을 처음 만들면서 좀 이제 IMO 국제 회사 기구에서 좀 네네. 국격이 높아지는 것도 좀 경험을 했고요. 좀 뿌듯한 마음에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한번 또 그런 영광을 또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좀 네. 창업을 했고요. 2016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이렇게 그런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좀 도달했습니까? 네, 지금 한 6년여 과정이 이제 개발, 그다음에 인증, 또 평가 과정을 거쳤고요. 네네. 예, 올해 4분기부터 좀 수출 및 매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 평형수 이게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선종, 즉 그 선박의 종류, 그다음에 또 선박평수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양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 미국의 자료, 그다음에 또 그 IMO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100억 톤 이상의 선박 폐용수가 네네. 각 해역에 좀 배출이 되고요. 네네. 예, 그런 배출 수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IMO 네. 요 기능이 시청자 여러분이 생소하시는 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IMO가 네네. 이제 약어인데요. 네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라고 국제 해사 기구라고 회사 하고요. 기구. 예. 네. 이제 전 세계에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또 선박으로 인한 이제 또 해양 환경 보호 네네. 그런 이제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선박 평형수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시청자분께서 오염 문제 이런 것 좀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인데요. 그런 정도가 얼마큼 이렇게 됩니까? 네. 그 이제 선박포용수 안에 포함된 여러 네. 이제 플랑크톤이나 세균들이 네, 네. 이제 각 해역을 이동함에 있어서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이제 어업에 필요한 그런 자원까지도 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홍합이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예. 지중해 담치가 이제 유럽 쪽에서 선마포용수를 타고 넘어와서 한국에 이제 장착한 예가 되겠고요. 네네.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참개 같은 종류가 또 독일이나 미국 쪽에 또 넘어가서 그쪽을 또 이제 우점을 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 교란이 대표적인 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외로 우리가 보면 뭐 중남미에 쥐같이 생긴 이게 이제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게 생태계를 좀 파괴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그게 뭐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관심도가.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04년에 이제 IMO 국제 해사 기구로부터 그 선박포용수 그다음에 그 침전물에 대한 그 해양 안전 규제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네. 2019년부터는 각기 다른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는 선박포용수 관리 협약에 의거해서 모든 선박에는 선박포용수 살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 지금도 모든 선박이 선박포용수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최근에 보면 바다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그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와는 뭐 별도가 되겠습니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선박 평행수로 오다 보면 실제로 바다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이렇게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걸 느끼십니까? 네. 그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뭐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그 항구들을 방문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생물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산화제 발생 조건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네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생물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 또 높아지는 온도에 따라서도 많은 생태 교란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선박 평형수의 그 처리 원리, 이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는데요. 네네. 그 일반적으로 시간당 한 몇백 톤에서 1000톤 이상까지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펌프가 선박에 장착이 돼 있고요. 네네. 그 펌프를 통해서 유입된 선박 포용수가 이제 벨라스트, 즉 선박 포용수 탱크에 담기기 전에 살균을 하게 되는 원리고요. 네네. 주처리, 보조처리 이런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비단 선박 평형수의 그 원리를 다른 쪽에 적용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거. 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각종 산화제에 대한 총 산화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센서고요. 네네. 이 센서를 응용하다 보면 그 수영장이나 또 염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원 거기에서 핵심 센서로 사용되고 있는 잔류 염소 센서 그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네네. 또 올해부터 또 그런 확장에 대한 마케팅과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얼핏 생각나는 거는 이 대중 목욕탕 있잖아요. 대중 목욕탕이 들어올 때는 뭐 염소를 넣는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한때. 네. 거기도 이게 정화라든가 뭔가에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네네. 정수장뿐만 아니라 네네. 또 이제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데도 소독이 들어가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염소 소독을 한 100년 이상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인 살균 물질이기 때문에 네네. 염소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살균에 관련된 시설에는
예, 모두 쓰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 문제까지 적용한다면 냄새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냄새를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뭐 산화제 및 기타 물질이고 그 물질이 정확하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 인지를 해야 이제 그 산화제 투여 양이라든가 네네네.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그 핵심 그런 기술이라고 처리되면 볼 수 결국 있습니다. 나중에 냄새 문제까지 처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궁극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재미난 영어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TRO 시스템이라고 네. 있는데 이 TRO 시스템은 아마 이 선형평형수의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선마평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크게 물리적, 그다음에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그 화학적 방법은 크게 염소계에 산화제를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전기 분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TRO는 약언데 이것도 토탈 리지달 옥시던트라고 네네. 총 잔류 산화제를 일컫고 있고요. 네네. 예, 그 전체적인 산화제를 측정하는 이제 모니터링 센서를 저희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그 기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그 선박, 조선의 그 건조는 세계 1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박 평형수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국산화했으니까 이 기업이 그만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2021년도 또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네네. 사실 이 핵심 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아, 예, 미국 H사가 거의 선마평수 시스템의 95% 완전히 독점이네요. 네네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일반 선마평수를 하는 업체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하나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예, 요번에 이제 저희 제품을 개발하면서 예, 올해부터 네네.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희 센서를 좀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뭐 진정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그 경쟁력 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센서에 대해서 네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음. 삼성중공업, 또 한라 IMS 등이 네네. 예, 저희 센서를 장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까지를 좀 마친 상태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국외로서는 선마평수 전체 한 100여 개 시스템 중에 네네. 한 10개 업체가 아.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 센서 장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워터핀의 이 홈은 빠르게 그걸 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장성이라든가 글로벌의 확장성 이게 성급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대표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센서가 전에 이제 그 미국 독점했던 미국 회사가 네. 선박에 사용되는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었고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개선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험 과정을 통해서 네네. 저희가 저희 제품을 요구하는 이제 선박회사 업체들이 많았고요. 네네. 지금은 뭐 이 사업이 인증, 개발, 그다음에 모든 과정이 한 6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도 저희 센서로 이제 대체하고자 하는 이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마친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이 독점력이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을 사실 지금의 그런 업체와 범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국산화에 성공하는 데에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잠시 좀 과거의 그 제품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화 과정 이런 걸 좀 간단히 스케치해 드릴까요? 저희가 먼저 개발 과정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네. 됐고요. 또 개발을 끝난과 동시에 이 사업이 좀 많은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또 항목입니다. 네네. 센서 자체가 육상이 아닌 선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제 선박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성급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각 이제 기업마다 수요처에서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조 변경. 네네. 그다음에 또 미국의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USCG의 그 미국 환경보호국이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인증 기간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장비를 달았을 때 또 전체적인 배에 또 뭐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비싼 배는 막 1조가 넘는 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또 그 자체 이제 수요처에서 또 이제 적합성 시험 하는데 2년, 예, 그런 한 6년여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태생적으로 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해서부터 이게 환경과 관련돼서 ESG 경영, ESG 경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 또 추진해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만 네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각 수요처가 또 다르고요. 네네. 또 선박에서 쓰이다 보니까 좀 포장하는 이제 제품을 포장하는데 이제 좀 저희가 과포장이 되고 있고 네네. 요거를 이제 수요처와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네네. 예, 포장에 대한 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예, 포장을 위한 좀 단순화 그 작업부터 좀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 대표님에 대한 이 커리어 패스라든가 개인적인 그 문제 어떤 분인지 이걸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한 15년 전에 저희가 이제 R&D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물 환경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선박 포용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였고 그때 저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전기 분해를 활용한 선박 포용소 시스템으로 IMO 국제 해사기구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에 네. 대한 두 번째로 좀 받았고요. 네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선박포용소 전체 시장이 한 80조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가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래도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또 이제 그 환경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변화하고 또 그 아이템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좀 더 국산화하는 예, 센서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누볐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전국 곳곳은 아니고요. 네네. 네, 저 남해안 지역을 좀 기점으로 해서 네네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네. 또 한정된 자본으로 또 일정 기간 안에 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수환경에서 다양한 시험들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제품을 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당시에는 STX 조선에서 선박포용소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박포용소 시스템 시험선을 이제 좀 자본들을 다 좀 모아서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 이제 그 배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예, 제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예,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거 기억이 그 얘기시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뭐 사실 모든 그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지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그런데 특히 이 제품과 것처럼 아주 첨단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술은 그만큼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기본 투여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혁신 성장의 혁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혁신 성장의 본보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기술을 사업하다 보니까 사실 특사 분야니까 그 동료식 같은 이런 것이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좀 잠시 설명해 줄까요? 네네. 네. 지나온 이제 개발, 네네. 인증, 그다음에 사업화 과정 중에 네네. 지금 올해부터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한 사람이 많은 이제 중소기업이 저희랑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일당백이 돼서 뭐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네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서 여태까지 온 그 임직원이 저희 지금의 워터핀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특수한 기술과 이걸 창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영자도 다른 그 회사와 달리 나름대로의 그 경영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었을 걸 생각하는데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지금 저희 사훈이 기존의 이제 제품과는 좀 독특하게 다르게, 네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이나 인증에 대한 그 기준이 네네. 불명확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네. 기준까지도 바꾸고 또 이제 하나의 혼자나 단일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네네. 여러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 사원이고요. 네. 예, 그 취지로 다양한 이제 기회들을 포착하면서 국산화할 수 있는 센서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 네.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IT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각종 상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한일 간의 무역 적자하는 게 대부분 다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이 뿌리에 해당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정부의 기관의 상이라든가 각종 기관의 상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소재 부품 장비의 백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갖는 의미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소재 부품에 해당되는 이런 박영석 기업이 이끌어가는 이런 기업에 얼마큼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이런 걸 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네네. 또 많고 적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많은 센서들이 이제 핵심적인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수입이 되고 네네.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을 조립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소재나 부품 이번에 또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또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네네. 원천적으로 좀 사업이 좀 더 커져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서 좀 다양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향후의 그 계획이라든가 또 박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 계획 같은 거 시청자분이랑 만나시면서 마지막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이렇게 워터핀을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워터핀은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이제 선박평수 한 60% 이상의 전기분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기분해를 하는 그 핵심 유닛이 이제 전기분해 전극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친환경적이고 또 고효율적인 전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제 그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또 차기 아이템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국산화하고 선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터핀 그 기업가, 그다음에 이 제품과 그리고 워터핀의 임직원분들을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